네, 알고리즘 분할 정복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할 정복이란 무엇인가, 이진 탐색, 합병 정렬, 쾌속 정렬을 봤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곱하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티저 곱이고, 그 다음에 행렬 곱입니다. 먼저 정수곱부터 먼저 보죠. 이 알고리즘은 두 정수를 곱하는 문제를 분할 정복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962년도에 아나톨리 카라바주가 제안을 해서 카라바주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였던 포트란, 알골, 코볼, 리스트 등등은 32비트 정수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n자리 수의 곱하기를 위한 곱하는 거는 보세요. 이렇게 두 개의 n자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곱하는 과정은 처음에 1을 가지고 먼저 쭉 곱해요. 그 다음에 1을 가지고 또 쭉 곱하고 0을 가지고 쭉 곱하고 1을 가지고 쭉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쭉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곱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n자리 각각에 대해서 n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n이기 때문에 비고에 n제곱만큼 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수학자 가우스가 제안했던 복소수 곱하기를 생각을 해보죠. ABI 곱하기 CDI를 하세요. 그러면은 복소수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이 있죠. 그래서 실수부는 이렇게 곱하는 게 실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또 실수가 나옵니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C 마이너스 BD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허수부는 A하고 B하고 C하고 곱하는 거하고 A하고 D하고 곱할 때 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의 곱셈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가우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녀석 보이시죠? AD 더하기 BC. AD 더하기 BC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를 하면 네, 여기서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AC하고 BD를 빼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가 나오는데 여기서 AC를 빼고 BD를 빼면 남는 값이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보세요. 이거는 두 번의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곱하기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곱하기를 몇 번 하는 걸까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AC는 이 앞에서 곱해놨고 BD도 이 앞에 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빠지는 거예요. 얘는 이것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진 이 곱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AC-BD는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녀석을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D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만 곱해도 된다 라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곱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한번 인티저의 곱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n비트의 정수 x를 이렇게 2분의 n비트의 정수 a하고 b로 나눕니다. 그래서 n이 8이라면 이 8자리 숫자라면 여기서 앞에 절반이 a가 되고 뒤에 절반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x는 앞에 절반, 근데 이거는 2분의 n승만큼 쉬프트를 시켜준 거죠.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곱셈을 해보죠. 자, 주어진 x를 a 곱하기 2의 2분의 n승 플러스 b 이렇게 바꿨고, 네, 주어진 y를
C 곱하기 2의 2분의 n승 미안합니다. 네, 더하기 D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x 곱하기 y는 n 제곱번 연산입니다. 왜냐하면 x와 y가 n 자릿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곱하면 네, a하고 c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곱하고 또 a하고 d하고 곱하고 b하고 c하고 곱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n짜리 n제곱 곱셈을 4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 곱하기 y는 n제곱의 연산이고요. xy는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2분의 n제곱 연산을 4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재주를 부려보겠습니다. 이거 곱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러면 ac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네, ad 더하기 bc의 2의 2분의 n승 더하기 bd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 봤었죠? 미안합니다. 이게 AB가 아니라 AD가 돼야겠네요. 네, 이렇게 곱해야지 AD죠? 그 다음에 BC, BD 그렇습니다. 네. 이 AD 더하기 BC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었죠.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가우스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은 AC 곱하기 2의 n승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의 2분의 n승 더하기 BD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빼기 AC 마이너스 BD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곱셈 몇 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n의 제곱 번의 연산을 하는 걸로 연산 횟수가 4에서 미안합니다. 연산 횟수가 4에서 3으로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대단한 건가요? 뭐 나름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x하고 y 두 숫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디짓 찾아내고요. 이게 충분히 작으면 그냥 곱하는 걸로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n을 이제 2분의 n을 s자리에다가는 2분의 n을 집어넣고 앞에 있는 x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앞자리수와 뒷자리수. 그리고 y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c하고 d. 그죠? 그러면은 x는 a 곱하기 2의 s승 플러스 b가 되고 y는 c 곱하기 2의 s승 플러스 d가 되겠죠? 곱하는 거 세 가지. 우리가 세 번 곱했죠? ac 구하고 bd 구하고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를 했죠? 그래서 이 값을 r에 집어넣고 ac를 p에 집어넣고 bd를 q에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ac, bd 그 다음에 가운데 이게 들어갔었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가요, 여러분? 뭐 좀 이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 디나미크 케이스는 비고의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디바이드 하는 과정은 네, 얘들을 쉬프트 연산만 하면 되니까 비고의 n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곱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t의 n이라고 부른다면 여기 있는 값은 그 크기의 절반을 곱하니까 t의 2분의 n인데 이걸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바인 할 때 n번 하면 이걸 더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주어진 t의 n은 t의 2분의 n을 3번 하고 비고의 n번 더하겠죠. 마스터 시어렘을 쓰자면은 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인데 A가 3이죠. B가 2입니다. D가 1이에요. 드디어 D가
로그 B의 A보다 더 작은 경우를 만났습니다. 이 경우를 만난 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n의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얼마냐면 한 1.5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고의 1.59승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얘는 비고의 n제곱에 비해서는 발전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행렬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렬곱 연산은, 네, 이게 행렬곱 곱하는 연산의 식이죠. 주어진 행렬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가 x고 얘가 y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i번째 행하고 여기에 j번째 열을 곱해서 네, z를 만듭니다. 좀 자리가 안 좋네요. 그래서 z의 모든 자리에 대해서 이걸 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n제곱번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n제곱입니다. 그리고 n짜리 행 두 개를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n번 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비고의 n입니다. 세 개 이거 합치면 비고의 n세제곱이 걸리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산이죠. 이 연산을 우리가 69년도에 볼켄 스트라센이라는 사람이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x를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y를 네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xy의 곱을 각각 나눈 녀석들의 곱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g 나오고요. af 곱하기 bh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ce 더하기 dg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cf 더하기 dh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8개의 행렬 곱으로 나뉘어졌는데, 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의 행렬 곱이고, 각각은 2분의 n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미안합니다. 네. 이걸 했더니, 8개 곱하기 2분의 n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는 n 세제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마스터 CLM을 적용을 해봐도 A가 8입니다. B가 2고 D가 2예요. 그래서 D는 로그 B의 A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적용받습니다. n의 로그 2의 3은 2의 8은 n의 세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트라센은 이렇게 7번의 곱셈을 하는 걸로 식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xy를 곱하는 이 식이 이 7개를 이렇게 더하고 빼는 것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8번의 곱셈이 이렇게 7번의 곱셈으로 감소하는 그런 예를 보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점화식이. A가 7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그 D는 로그 B의 A보다 더 작지만 실은 이 값이 2.81 정도이기 때문에 얘가 비고의 n의 세제곱보다는 더 작아졌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약한가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디제너리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디바이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컴바인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능은 얼마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바이드 앤 컨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